한때 지배적이었던 부와 권력의 대명사였던 핸더슨이라는 이름은 얼리셔와 저말이 그들의 자선 사업을 창설한 빛나는 희망의 등대와 비교하여 여전히 존경을 받고 비즈니스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데버즈는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변혁적인 여정의 핵심은 단순한 건물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것으로 진화한 예술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이제는 실현된 꿈의 상징이 되었고 어느 날 저녁 무너진 장벽은 그들의 성취의 정점을 표시했습니다. 예술 커뮤니티 센터의 엄청난 성공을 축하하는 행사로 행사장은 사업 거래나 사회적 가십에 대한 평범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과 헌신의 결실을 목격하려는 열망으로 기대감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손님 목록은 도시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누가 발굽을 쥐고 있는지처럼 읽혔습니다. 그들은 한때 알리시아와 자말 연합을 비웃으며 그것을 덧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지만 그날 저녁 그들의 냉소주의는 부인할 수 없는 감탄으로 바뀌었고 벽은 한때 머물렀던 예술가들의 걸작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사회의 비주류였지만 이제 재단의 노력 덕분에 재능 있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저녁의 하이라이트는 물론 얼리셔와 저말 자신이었습니다. 얼리셔는 우아함으로 빛났고 저말은 모든 면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예술가가 중앙 무대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이 분명했습니다. 한 명 한 명 키워온 성공 스토리 속에서 예술가들은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변신 이야기를 전하고 두 사람의 변함없는 믿음과 지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때 그들의 사랑을 외면했던 사회가 지금 지켜보는 바로 그 분위기가 감동으로 짙어졌다. 얼리셔와 저말이 만든 심오한 영향을 깨닫고 경외심을 느끼면서 저말이 앞으로 나섰고 항상 명명했던 목소리로 청중에게 침묵이 내려졌다는 평가의 결론을 내리자 그들의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가운데 눈에 띄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업적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보편적인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사랑의 본질과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한계를 넘어서 그가 시작한 여정은 단결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해와 믿음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그의 연설은 그들의 투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용의 중요성과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위대함을 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과 이해는 가장 넓은 틈을 메울 수 있다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저 말은 그들의 여정에 존재하는 모든 마음의 감정을 반영하는 박수를 마쳤으며 얼리셔와 저 말은 성공을 재정의했으며 트루 레거시가 물질적 부에만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되고 변화된 삶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꿈과 사랑을 감히 꿈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 사회적 기대를 뛰어넘어 진실하고 이타적인 사랑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가 브랜든과 사랑에 빠진 세상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바꿀 수 있는 심오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렇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10년간의 가족 생활 이후에는 그다지 많은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딸의 탄생을 바꾸었습니다. 케이트는 조이를 데려왔지만 다른 모든 것은 평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브랜든이 잉그리드와의 다가오는 낭만적인 데이트를 신나게 준비하면서 그들의 관계에는 사랑과 존경이 항상 우세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 여자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불과 열정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브랜던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술집에 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떠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을 가기에는 너무 늙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곳에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발견하고 유쾌하게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그녀를 만난 곳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의 환한 화장과 길고 아름다운 머리와 극도로 섹시한 의상으로 군중이 모여들었지만 그의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녀의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브랜드는 처음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그의 방향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아내를 속인 적이 없었던 브랜던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술집을 떠날까도 고민했지만 그의 매혹적인 존재감에 그를 사로잡았고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아파트에 누워있는 동안 두 사람은 잊을 수 없는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잉그리드가 물었습니다. 자기 내부의 브랜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옳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했어요. 알다시피 저는 다른 사람을 쳐다본 적도 없이 아내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에는 여자였는데 당신은 나를 매혹시켰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잉그레드는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자기야,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요. 결혼한 남자와 데이트할 계획은 없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걸 선호해요. 인생은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그게 당신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브랜던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의심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교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끔찍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합리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아내 로런은 좋은 엄마이자 주부였지만 아내이자 여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만난 여자를 그리워했던 로렌은 몇 달 전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요청을 무시하는 듯 보였다.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그가 가족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로렌은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그의 냉담함에 대한 설명은 처음에는 그것을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중년의 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깊이 사랑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로런은 브랜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쏟으면서 그것이 변화를 가져오길 바라면서 슬프게도 그녀의 노력은 봉건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필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로런은 남편의 냉담한 행동 뒤에 숨은 주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다른 여자의 존재. 처음에는 브랜던이 자신의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적으로 그녀가 셔츠에 묻은 립스틱 흔적을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달콤한 향수의 잔향이 로런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발견을 했지만 그녀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부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에 대한 비난을 내면화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불완전하다고 인지된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거울은 끊임없이 결점을 찾아낸다. 그녀는 지지하는 친구들의 확신과 외모보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셀룰라이트와 튼살이 브랜든의 불륜의 근본 원인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다. 로렌은 로렌의 건강에 대한 자기의심을 버릴 수 없었다. 친구들이 그녀를 안심시킬 수 없었고 그들의 긍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에 계속 집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는 호르몬 균형이 진짜 문제라고 제안했지만 로렌은 외모에 대한 집착 너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체육관과 그녀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매일 저녁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집에 있어야 하고 브랜던은 항상 일에 몰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결코 제공하지 않은 격려와 칭찬을 갈망했습니다. 로런은 한마디의 격려와 칭찬을 원했습니다. 브랜던의 격려나 칭찬이 모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한때 그녀에 대해 가졌던 애정으로 빛나지 않았습니다. 로런이 준비하기 위해 앞서 만든 이러한 억압적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녀에 대한 관심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배우자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기를 바랐지만 식탁을 차릴 때 브랜던이 다시 한번 늦었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일찍 오라고 했지만 그녀의 요청은 무시되었습니다. 로런의 딸은 순진하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고 로런은 시계를 바라보며 브랜던이 잉그리즈 임브레이스를 떠날 때 아버지가 조금 나중에 집에 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놀렸습니다. 그의 아내 로런 브랜던에게서 온 전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에 대해 그가 밤늦게 전화를 받았고 로런이 그에게 일찍 집에 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그의 행동의 무게가 그의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브랜드는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의 여주인은 그녀에게 실망감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오늘 1시간만 당신과 함께 있기로 약속한 것을 기억하세요. 늦은 밤 브랜던은 감정이 찢어져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지쳤습니다. 마치 나 자신을 찢고 2가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나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아내와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나였지만 지금은 당신도 잉그리드 나를 믿어 우리 관계가 나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단지 짧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인생 10년을 상상해보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일과 가족이 있는 지루한 삶, 아니면 생생한 감정으로 가득 찬 삶과 같기를 원합니까? 흥미로운 삶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열정적인 사랑. 브랜든 잉그레스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 브랜든, 그녀의 말이 그에게 끈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 로렌이 결혼한 지 불과 10년 만에 생생한 감정과 열정을 잃었다면 그녀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지루해졌고 그의 삶에서 로렌의 역할에 대한 감사가 공존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상상했거나 추구했던 삶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그의 세계에 다시 흥분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으로 여행하는 동안 이를 반성하면서 그는 성공이 딸을 침대에 눕힌 후 옆에 있는 여성에게 크게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면서 로렌은 다시 한번 자기 성찰에 들어갔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복잡해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누가 책임을 졌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렌은 결혼 생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지만 아직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 볼 뿐이었습니다. 늦은 밤의 조용한 가운데 그녀에게 심오한 계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관계에 있는 남자도 결혼 생활 10년 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브랜드는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물려받은 똑같은 오래된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10년 전 할머니의 초기 개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랜던이 가구 업그레이드와 아파트 수리를 약속한 이후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더 나아가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경력은 10년 전에 침체되어 적당한 봉급을 받고 사무원으로 일하기를 수락했으며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력 사다리 부부는 10년 전과 같은 위치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런은 주말이나 저녁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딸의 꿈을 기억했지만 브랜던은 항상 일찍 집에 오겠다고 약속하는 핑계로 이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확신이 공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로런은 자신의 상황을 숙고하면서 그것이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관계에서 정직의 중요성을 숙고했습니다. 그녀는 왜 브랜던이 자신의 우려사항을 그녀와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다른 걱정거리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십시오. 왜 그것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는 딸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로런에게 체육관 미용실을 방문하거나 중간에 휴식을 취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찰 중 로렌은 사랑이 약해졌을 때에도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랑과 관계의 복잡성을 숙고했습니다. 그녀는 이중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인생을 위해 서로를 선택한 파트너 간의 열린 대화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렌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자신이 아니라 약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가정생활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여자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자신에게 정말로 그런 남자가 필요한지 고민했습니다. 10분 후 복도에서 브랜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때 대답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로런은 평소와는 다르게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에 환영하는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브랜던은 아내의 끊임없는 태도에 익숙해져 놀랐습니다. 깨어났니? 브랜드는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어색하게 말했다. 로렌은 무심코 창가로 다가가며 대답했다. 브랜드는 불안한 듯 로렌에게 얘기하자고 말을 시작했다.
로렌은 갑자기 돌아서서 남편과 눈을 맞췄다. 나도 지난 몇 년간의 내 생활을 분석해본 결과 내가 매우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3년 전 케이트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휴가도 가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로렌은 그녀를 계속했다. 피곤한 목소리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해주고 케이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서둘러 출근한다. 서둘러 출근해서 케이트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게에 간다. 저녁을 요리하고 집 청소를 한다. 빨래 케이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취침 시간 이야기를 매일 읽는 것은 나에게도 똑같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브랜든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생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휴가와 피곤함. 로런은 미소를 지으며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케이는 이제 큰 여자이고 잠시 동안 우리 딸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사에게 전화해서 적어도 3주 동안 휴가를 요청하자 이 예상치 못한 선언으로 브랜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케이트. 로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하라고 안심시켰고 자기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 머리어가 최근 나에게 바다 여행을 제안했는데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월급에서 돈을 저축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개조했을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휴가가 나에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바다에서 몇 주 있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올게요. 브랜든이 답답해하며 당신이 너무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이상해요. 누가 데리러 갈 우리 딸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유치원부터 매일 저녁 요리하고 저녁에는 빨래를 한다. 우리 딸에게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있다는 사실을 잊었나요? 오래전에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것 말고도 딸은 여전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있다는 걸 잊었나요? 당신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딸과 결속을 맺고 마침내 그녀를 더 잘 알게 될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랜던은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로런은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손녀가 존재합니다. 원한다면 상기시켜 주세요. 미안하고 난 그녀와 함께 이사할 계획이었어. 로렌은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의 계획을 망쳤어. 그럼 지난 몇 주 동안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놔두고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퇴근 후에 집에 올게. 휴가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겠네요. 브랜든은 로렌의 반응에 놀란 것 같았어요. 질문도 없고 후회도 없고 눈물도 없이 나를 그렇게 쉽게 보내주실 거예요. 네. 로렌은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오늘 내가 혼자 있는데 왜? 놀랐나요? 나는 내가 결혼을 원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은 마치 장밋빛 안경이 부러진 것 같아요. 드디어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용기를 찾았어요. 정말 기분이 좋고 사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이야기를 알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미안해요. 로렌은 브랜든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어리둥절해하며 거기 서서 갑작스러운 사건의 전환을 생각했습니다. 로렌은 그녀의 새로 발견된 명확성과 정직성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결정이 미지의 영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확인을 받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 어떤 의미인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로렌에게 그런 가혹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웠지만 때로는 그것이 다음날 아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런은 계획대로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요청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상사가 휴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로런은 친구인 머리어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로런은 놀라움과 흥분이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진심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죠. 마리아가 분명히 대답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로렌이 웃었어요. 아쉽게도 바다에 꼭 가고 싶어요. 지금은 돈이 많지 않지만 당신은 찾는데 전문가예요. 좋은 예산 옵션. 내 친구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휴가 옵션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로런 머리어는 즐겁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바다 옆에 작은 호텔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겸손하고 편안합니다. 긴장을 풀 수 있고 마침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돌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지만 그동안 휴가를 보내고 혼자 바다에 가기로 어떻게 결심했는지 말해주세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군요. 로렌은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언젠가는 공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3일 후 로렌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그녀는 자신이 남겨두고 온 가족, 특히 어머니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케이트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케이트, 이제 로렌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딸뺨에 손을 얹은 엄마는 공항에 가야 하는데 너무 슬퍼하지 마. 알았어. 매일 우주 최고 애한테 전화할 거라고 약속해. 시간이 빨리 지나갈 테니 내가 휴가 때 알게 될 거야. 아빠가 저를 대신해 주시면 기뻐하실 겁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슬퍼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브랜든이 분개하게 끼어들었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로런은 엘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식료품과 세탁소에 대해 이미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녀의 옷이 어디에 있는지, 응급처치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딸을 돌봐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브랜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가 로런 뒤에서 문을 닫을 때 당신을 알아보고 그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브랜던 잉그리드는 브랜던의 아내가 몇 주 동안 집을 비웠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녀는 브랜던에게 거의 즉시 그를 만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미안해요. 자기 오늘 밤에는 갈 수 없어요. 브랜던이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고 싶지만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케이트가 나와 함께 있어주면서 화를 내며 중얼거렸는데 언제 우리 집에 올 거니? 브랜든이 케이트와 내가 오늘 밤에 오는 게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그러나 내 딸 잉그리드는 내 아파트에 아이가 있다는 말을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당신 딸은 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브랜던은 ING의 반응에 낙담하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이 좀 더 일찍 전화해서 나에게 경고했다면 그녀가 도움을 주길 바라요. 그의 어머니는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당신 아버지와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엄마. 브랜든은 실망하면서 고마워요. 어쨌든 엄마의 실망스러운 반응을 듣고 브랜든은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꼈고 결혼 생활 내내 그가 집안일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로런은 항상 집안일과 기타 중요한 일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브랜던은 해변에서 여성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로런은 마지막으로 자유를 누린 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은 대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목표, 욕망과 꿈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그녀의 것 같았고 그녀는 감정 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해변 파티에 초대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거나 어색했습니다. 로런은 결정에 대해 토론하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파티와 같은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혼 여성은 마침내 그녀의 새로운 결심에 미소를 지으며 유혹적인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렌은 여행 가방을 열고 아름다운 드레스와 하이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스타일링한 후에는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여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렌은 드레스를 입고 샌디 비치에 들어서면서 파티로 향했습니다. 로렌은 자신의 하이힐이 이 환경에서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낄낄 웃더니 맨발로 모래 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이상하게도 즉시 그것들을 벗었습니다. 그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데릭은 흥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요. 그는 로렌이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데릭. 하지만 우리가 가기 전에 더 나아가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예, 남편과 곧 이혼할 예정이지만 바람을 피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밤새도록 즐겁게 춤추고 즐기는 것뿐입니다. 괜찮다면 저와 함께 하세요.
쉽지만 더 이상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어느 시점에서 계속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행동과 끊임없는 거짓말을 용납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했습니다. 나 자신은 매력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더 아름답고 성공한 다른 여성들과 비교했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한 사람이 당신에게 만족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힘을 실어주는 생각으로 나 자신만을 선택할 것입니다. 로런과 데릭이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로런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집에 돌아온 브랜던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브랜던이 발견한 것,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그는 일상적인 집안일, 요리, 식료품 쇼핑, 청소 등으로 지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브랜던은 소파에 혼자 앉아 가족을 위해 아내가 기여한 정도를 진심으로 인식한 것은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였습니다. 로렌은 결혼 생활 내내 집안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지원 없이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와 관계를 맺고 있던 여성은 거의 사소한 어려움에 직면하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던의 전화에 응답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으며 정서적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랜드는 하루 휴가를 내고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잉그리드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잉그리드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브랜던은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주저하다가 브랜던에게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어 혼란스럽고 좌절했습니다. 브랜던은 대답했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잉그리드는 당신이 나를 대신할 사람을 빨리 찾았다고 말하면서 그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브랜던, 내가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고 비난한 건 너야. 너 때문에 아내와 이혼할 뻔도 하고 가족도 떠날 뻔했어. 계속 바보 오라는 필요 없어. 자기야, 알고 보니 우유부단한 남자라서 모든 게 이렇게 끝났어.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항상 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시 오지 마세요. 그 잉그레드와 함께 엄하게 브랜든의 면전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로렌은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랜든은 그녀가 누구인지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닝을 했고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휴가는 확실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로런, 내 휴가가 끝났다고 그녀는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유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그녀를 더 자주 방문하십시오. 내가 돌아왔으니 짐을 챙기고 나중에 원하는 대로 새 삶을 시작해도 됩니다. 나는 필사적이고 후회로 가득 찬 이혼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랜트 앤도는 그녀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게 어때요? 수년 동안 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것은 몇 번뿐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로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유죄라는 것을 전적으로 이해,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고치려면 로렌이 계속해서 알잖아. 너무 늦었다는 걸. 너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쳤어. 얘야. 이 일을 맡고 싶었다면 지금부터 더 일찍 노력했어야 했어. 난 나 자신을 선택해 가버려. 브랜드는 변명하고 또 다른 기회를 간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는 로렌의 결단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의 소지품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뒤에 있는 문을 닫았습니다. 로런은